연락처에서 이름을 지웠다. 차단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슬프지 않았다. 죄책감도 잠깐이었다. 오히려 숨이 쉬어졌다.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거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차가운 사람인 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아니다. 2023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가 있다. 어린 시절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뇌의 위협감지 영역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연구다. 당신이 그 사람을 끄는 게 아니다. 당신의 뇌가 먼저 알아챈 것이다. 이 사람은 당신을 소진시킬 거라고, 이 관계는 당신을 지울 거라고, 그래서 끄는 거다.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새벽 2시에도 전화를 받았다. 가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누군가 무너질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갔다. 매번 같은 하소연을 들었고 같은 조언을 했다. 그 조언이 무시당해도 또 들어줬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다.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려놨다. 그랬더니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 고요해졌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신경계가 스위치를 내린 순간이다. 신경과학자 스티븐 포지스 박사는 인간의 신경계에는 3가지 모드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사회적 교류 모드다. 사람들과 연결되고 대화하고 공감하는 상태. 두 번째는 투쟁, 도피 모드다. 위협을 감지하면 싸우거나 도망치는 상태. 세 번째는 셧다운 모드다. 싸울 힘도 도망칠 힘도 없을 때 몸이 스스로 꺼버리는 상태.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3번째였다. 이건 고장이 아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제 역할을 한 거다. 에너지를 한정된 자원처럼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한정된 자원이 맞으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대체 언제부터 사람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 걸까? 많은 경우 그 답은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쩌면 당신은 글을 배우기 전에 분위기를 읽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부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표정을 스캔하던 아이, 누군가의 기분 하나가 집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익혀버린 아이. 심리학자 머레이 보에는 이걸 정서적 단절이라고 불렀다. 사랑받으면서 동시에 상처받는 걸 반복할 때 시작된다. 친밀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학습된 것이다. 그래서 적응했다. 아무도 말하기 전에 긴장을 감지하는 사람이 됐다. 가장 안전한 곳은 혼자인 곳이라는 걸 배운 사람이 됐다. 그리고 지금 어른이 된 당신에게 그 패턴이 다시 나타난다.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그리고 지금 어른이 된 당신에게 그 패턴이 다시 나타난다.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이건 결함이 아니다. 어린 시절의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그린 청사진이다.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막아버리는 벽을 쌓는 건 다르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사회적 고립은 심장병 위험을 29%, 뇌졸중 위험을 32% 높인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도 똑같이 해롭다는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까? 벽은 두려움으로 지어진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불확실한 모든 것을 막아버린다. 경계는 자기 인식으로 세워진다. 해로운 것을 걸러내되 좋은 것은 들어오게 한다. 누군가를 끊었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면 그건 데이터다. 누군가를 끊었을 때 비로소 숨이 쉬어졌다면 그건 고립이 아니다. 그건 보호다. 질문은 사람을 들여보내야 하느냐가 아니다. 누가 당신의 평화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가이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수년간 직접 지켜봐 왔으니까. 다시 처음의 연구로 돌아가자. 2023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초기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위협 감지 영역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었다. 아이오와 대학 연구진도 같은 결론에 닿았다. 복잡한 사회적 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당신은 무작위로 사람을 끊는 게 아니다. 패턴을 인식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끊는 거다.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2달 만에 이미 알아챘다. 칭찬에 항상 조건이 붙는 사람, 그 리듬을 몇 년 전에 파악했다. 폭풍처럼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사람, 사이클이 완성되기 전에 봤다. 당신은 편집증적인 게 아니다. 너무 예민한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조차 못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능력은 결함이 아니다. 수천 시간의 경험이 정제되어 만들어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이 이 사람은 당신을 소진시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름을 붙인다. 고립된 사람, 위축된 사람, 반사회적인 사람. 하지만 그 단어들은 하나를 전제로 한다. 끊임없는 연결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것. 다른 단어가 있다. 고독. 외로움은 원하는 연결의 부재다. 누군가 전화해 주길 기다리며 혼자 앉아 있는 것. 고독은 선택한 평화의 존재다. 아무도 없어도 충분한 것. 당신은 전화기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게 아니다. 마침내 자신의 생각이 들리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다. 그 고요함이 거부가 아닌 안도로 느껴진다면 그건 고립이 아니다. 그건 성역이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다면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다. 차가운 사람이 아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아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혹독하게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 교훈을 쓴맛으로만 남기는 대신 선택을 했다. 평화를 지키기로, 에너지를 보호하기로, 혼란이 아닌 고요한 삶을 만들기로. 하버드 대학교는 75년간 사람들의 행복을 추적했다.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가 도달한 결론은 단 하나였다.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느냐이다. 당신의 원이 작아도 괜찮다. 그 안에 당신을 진짜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미처 몰랐던 허락처럼 느껴졌으면 한다. 관계를 정리해도 된다는 허락. 혼자여도 부서진 게 아니라는 허락. 조용해도 충분히 완전하다는 허락.